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학기 수업을 준비하는 다양한 방법 수다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따봉! 안녕하세요. 시흥 연성중학교 체육교사 이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흥 능곡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석교사 서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옷 해솔중학교 음악교사 윤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옷중학교 기술교사 이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옷 해설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상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서서 다양한 수업 사례들을 봤어요. 참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패들렛을 특히 많이 사용하셨는데 협업 도구로서 패들렛은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패들렛에는 여러 가지 서식의 형태가 있는데 이 서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가 또 나눠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셀프를 많이 씁니다. 선생님이 학생 수만큼 열을 만들어 놓고 번호를 붙여 놓아요. 해당 번호인 학생이 그곳에 내용을 씁니다. 수업 시간마다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그 학생들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그런데 열이 많다 보니까 스크롤바를 이동해서 한눈에 보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둠이나 이제 개별 활동의 이제 결과물을 공유하는 경우에 주로 이제 담벼락이나 쉘프를 주로 사용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할 수도 있고, 또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URL 주소나 또는 이미지, 어떤 영상 등을 공유할 수 있어서 주로 패들릿을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이나 담벼락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저희 학교의 아이들은 그 패들렛을 딱 열어주면 들어올 때 다다다다다다 학번하고 이름부터 써요. 담벼락 쓸 때 되게 좋은데요. 학번하고 이름을 쓰니까 누가 썼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학기 초에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연습을 조금 시켜주세요. 무조건 패들렛을 시작할 땐 학번하고 이름부터 써라. 그러면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연습 안 시키셔도 그게 한 번에 딱 연습된 거기 때문에 1년도 쫙 가거든요. 몇 년 동안 써도 상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학번하고 이름부터 쓰는 거 연습 한번 시켜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패들렛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교과 수업에서는 사실 담벼락 기능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담벼락만 있구나 해서 이제 담벼락 위주로 쓰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화면을 이렇게 딱 바꿨는데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마침 그 사회과 융합 수업이 있어서 거기에 지도가 있는 패들렛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뭔가 이 지도가 사회과 융합 수업에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모둠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모둠별로 나눈 다음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우리 음악교과니까 민요랑 악기를 이제 조사하고 이제 사회과 같이 했을 때는 뭐 축제나 아니면 기후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 맡은 역할을 이제 배분해가지고 이제 조사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패들렛에다가 이제 고정핀을 꽂아요. 그럼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우리 조에 이제 해당하는 국가가 어디 있구나 라면서 이렇게 고정핀을 꽂으면은 이제 말풍선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자기 구글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든 링크를 거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그 링크를 각각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조사한 뭐 기후나 축제, 문화, 악기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니까 약간 세계 여행 같은 방송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애들이 이제 약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 슝 가서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격 수업 도구를 이용해서 교과 간 그리고 교과 내 다양한 융합이 이루어지고 도구와 도구가 또 서로 융합되면서 그 이상의 수업을 펼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사실 제가 패들렛을 사용했을 때에는 이게 말풍선 이제 내용 칸이 이제 생성이 되었는데 사실 패들렛 그 말풍선 칸에도 뭐 사진이나 뭐 영상, 뭐 녹음 아니면 뭐 글 쓰는 내용 다 올릴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점이 말풍선처럼 이제 올라가니까 애들이 조사한 내용을 다 집어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식,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링크 공유해서 이제 넣어놓고 이제 아이들이 그 링크로 타고 들어가면은 프레젠테이션에 각각 이렇게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기가 조사한 거, 뭐 기후면 기후, 악기면 악기, 뭐 민요면 민요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거나 영상을 이제 첨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애들이 핸드폰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저희 교사들처럼 다 노트북을 이제 큰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말풍선으로 패들렛에 직접 넣기보다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더 많이 내용을 넣을 수 있고, 그다음 또 아이들이 제대로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 교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패들렛을 이용한 협업 도구에 대한 사례 짧게 들어봤는데요. 패들렛은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협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도구와 함께 엮으면 또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도구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참 많은 학교에서 또 구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참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죠. 수업 현장에서 이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글 도구 활용 사례를 또 이야기해보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야기해볼까요? 저희 학교도 이제 구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서 수업 시간에 이제 구글 설문지로 단원 평가 및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또는 또 구글 문서를 통해 개별 글쓰기나 동료 및 자기 평가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구글 문서는 학생들에게 이제 개별 과제로 배포하기 위해 과제 만들기에서 문서를 선택하고 학생별로 이제 사본 제공으로 체크한 후에 만들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은 제출을 하고, 또 교사는 되돌려지기를 통해 이제 피드백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했는지 또 관찰하는 부분에서 또 용이한 장점이 있어서 주로 이제 구글 문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예, 저희 학교도 좀 비슷한데요. 1학년 같은 경우에 구글 폼으로 형성평가를 보는데요. 이것을 엑셀로 다운을 받아서 점수는 나오지 않고 문제, 그 다음에 정답, 그 다음에 자신이 표시한 답 이렇게 나오도록 가정통신용 학습 결과표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피드백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 선택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주제 선택, 동아리, 예술체육 프로그램을 그 선택하는 문항을 구글 폼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 스마트폰으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엑셀로 다운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 반 배정을 했었어요. 네. 또 저는 이제 학생들이 개별로 이제 수송 기술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개별로 슬라이드를 이제 제작을 하고 또 발표 시나리오를 적은 뒤에 또 발표 수업을 또 진행했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학생들이 원격으로 발표하다 보니 부담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체로 발표를 좀 잘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수업에 또 참여하려는 또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미트도 녹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녹화된 영상을 보고 또 참고하는 경우도 있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수업을 또 진행한 장점이 또 있었습니다. 체육을 맡은 저도 구글 프로그램들을 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구글 시트를 자주 사용했었어요. 구글 시트를 이용하면 아이들의 누적 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기록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아이들이 직접 기록하게 하면 수업의 운영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면. 왜냐면 교사 혼자 입력하면 한 명 한 명 보고 입력할 때마다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근데 대신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 시트에 직접 편집 권한을 주게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데이터의 훼손이나 수정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 구글 시트를 아이들이랑 공유하고 나면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만지거나 다루는 과정이 부분이 다르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다 보면 너도 쓰고 나도 쓰고 하다 보면 데이터가 망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거는
구글 문서, 구글 슬라이드, 구글 스프레드시트, 젠보드 뭐 다 구글 문서의 모든 구글 도구의 모든 장점과 단점인데요. 저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랑 구글 도구로 협업할 때는 버전 기록 그리고 복원, 수정 요걸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제안 모드나 댓글 추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이번에 우리 학교 축제를 하면서 축제 일정, 업데이트되는 공지사항, 변경사항, 공연 출연진, 큐시트 이런 것들을 80여 명의 선생님들이랑 함께 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구글 시트로 하다 보니까 훼손될까봐 되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댓글 추가, 그것만 했더니요. 굉장히 변경도 빠르고 훼손도 없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디를 할 때 제안 모드, 버전 기록, 댓글 추가 요렇게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젠 전면 등교가 사실 저희의 목표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전면 등교하게 될 텐데 이 전면 등교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했었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원격 수업 도구들을 전면 등교한다고 이제 뒤로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가져가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등교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원격 수업 도구는 뭐가 있을지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격 기간에 이미 다 사용해 보셔서 다 알고 계시는 젠보들을요. 저는 교실 수업에서 사용했더니 저는 그냥 애들이 다 사용할 줄 아는 거고 이미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별로 그렇게 신기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탄성이 들어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젠보드를 큰 화면으로 같이 보여주면서 하니까 자기네들이 다다다다다 들어오면서 스티커를 다다다다 붙이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협업이 뭔지를 눈으로 시각화하면 훨씬 더 반응과 참여가 활발해진다라는 걸 몸소 체험하고 나니까 원격 기간에만 쓰는 게 아니라 등교 기간에도 꼭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교실에서 카웃을 활용해서 써봤어요.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다 나눠주고 이제 카웃의 문제가 모니터에 뜨는 건데 카웃은 퀴즈 프로그램이에요. 퀴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고 그 결과가 모니터에 바로바로 뜨니까 피드백이 즉각적이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거기서 호기심을 느끼고 자신의 순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거기서 느끼는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전면 등교 가도 앞으로 꾸준히 사용할 것 같아요. 멘티미터에 워드 클라우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글씨들이 거의 뇌 모양처럼 예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그걸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개념이나 아니면 중요한 단어나 문장이나 표현들 이런 걸 한번 적어 놓고 같이 쉬운 말로 왜 그 컨닝 페이퍼처럼 딱 개념만 딱 모아놓는 그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 했었는데 이게 원격 기간에 할 때는 조용한 가운데 마이크 안 켜잖아요. 선생님만 켜잖아요. 조용한 가운데 만들어지다 보니까 15분이면 딱 끝났어요. 근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갖고 와서 하니까 서로 가르쳐주고 이건 몇 페이지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안 나와서 빨리 적어. 이렇게 되면서 반응과 참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약간의 경쟁 구도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애들이 거의 1시간 꽉 채워서 이걸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격 기간에 사용하는 것보다 이거는 확실히 가치 있는 기간에 협업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체육이다 보니까 교실 밖에서 사용해야 되는 게 있는데 GPS를 이용한 러닝 어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러닝 어플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을 뛰고 그 뛴 거리가 측정되게끔 해서 그 거리를 학생들한테 개인 목표로 주고 오늘 시간 안에 2.5km를 달성하자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평상시에 그냥 뛰라고 했을 때는 이걸 왜 뛰나라고 느끼겠지만 자기 핸드폰에 자기 거리가 뜨니까 굉장히 목적의식을 갖고 그리고 도전감을 갖고 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격 수업에서 사용했었던 그리고 사용할 수 있었던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제 학교 안으로 갖고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자가격리 학생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그 등교한 학생하고 자가격리 집에 있는 학생이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줌을 열어놨어요. 줌을 열어놓고 수업 내용은 이제 화면 공유를 띄웠죠. 띄워서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TV랑 우리 보통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TV 속에서 그 아이가 나오니까 아이들도 막 이제 서로 좋아했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말하는 소리가 TV를 통해서 크게 들리니까
발표 효과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TV로 보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TV로 그 친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서로 보고 아. 있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원격 수업, 화상회의 프로그램들, 다양한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했는데 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또 얻은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자가격리된 학생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저희 학교는 자가격리 들어간 선생님께서 실시간으로 맞아요. 교실에 화면으로 나타나셔서 수업을 하신 적도 있어요. 또 하나 이런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3개에서 4개의 학급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다 들어와서 그 학급의 대표 선생님께서 그 프로그램에 접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가 된 제가 전체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괜찮다. 효과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교실에는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스포츠 클럽 종목 편성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장점이 한 반에서 스포츠 클럽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가위바위보 막 하잖아요. 근데 3개 반을 합쳐서 하면 한 반에서 할 때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돼요, 아이들이. 이런 장점이 생기게 돼요. 예. 그 왜 전체 방송이나 전체 공지사항 같은 거 하실 때 선생님들 그냥 마이크 들고 하시면 앞에 안 보이고 혼자서 얘기하시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이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시겠고 깝깝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반별로 줌을 전부 다 연결을 해서 한 대씩이니까 물론 담당 선생님들이 다 계시겠지만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전달하신 선생님도 그렇고 애들도 자기네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선생님이 보시니까 훨씬 전달이 잘 될 것 같긴 하네요. 과거에는 일방향적인 방송이 많았잖아요. 방송실에서 틀고 애들은 보기만 하고. 근데 지금은 교실의 상황을 출연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방송실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각 교실, 7개의 교실이면 7개의 교실 영상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학년 7반에 3번 학생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면 그 학생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죠. 가끔은 이런 분들 계셨어요. 그때 자가격리 들어간 선생님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특별히 저는 다른 분과 다르게 카메라를 2개를 세팅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패드, 하나는 노트북. 노트북으로는 학생들 전체를 지향하고 있고 패드로는 이 선생님께서 지칭한 학생에게 갖다 줬어요. 네. 그러면 그 학생은 그 패드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자, 이거 발표를 하는 거죠. 혼자 발표를 하는 거죠. 교실에서 자택에 계신 선생님과 그리고 교실의 학생들과. 그래서 진짜 원격 수업의 끝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옛날 그 SF 영화 같은 데서 막 봤었던 그런 게 이제는 현실이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은 협업 수업뿐만이 아니라 평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혼재되면서 평가에 대한 다양한 지침도 내려왔었는데 반면 이런 원격 수업 도구들은 우리 평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계기도 된 것 같아요. 특히 과정 중심 평가, 성장 중심 평가가 중요시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다양한 수업 도구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6교시여서 수행평가 할 걸 다 끌어안고 갔어요. 저희가 3분의 1 등교할 때이기 때문에 2주 동안 못 보고 이제 애들 오기만 해봐라.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서 6교시라서 평가할 걸 싸들고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행평가 준비 안 했어? 그랬더니 살려주세요. 6교시 중에 5교시를 수행평가 봤어요. 선생님 것까지 하면 하루 종일 수행평가예요. 그러길래 그러면 우리 내일 볼까? 그랬더니 아이유보다 아름다우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아이유한테 욕하지 마. 제가 그랬었거든요. 진짜 불쌍했어요. 근데 교사로서도 되게 막막해요. 맞아요. 올 때만 평가할 수 있으니까 작년 일이지만 올 때만 평가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막막했어요. 진짜로.
맞아요. 그 성장 중심 평가, 과정 중심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 평가 볼까? 언제 평가 볼까?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서 하이에나가 그 먹이를 노리듯이 아이들이 오늘 날만 이제 아이들이 오는구나, 이제 평가봐야지, 평가봐야지. 이런 사태가 되게 웃기고 슬펐던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원격 수업 도구로 성장 중심 평가, 과정 중심 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이번에 사용한 방법은 아닌데요. 다른 음악 선생님께서 학생들 칼림바 연주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셔서 이제 과정 중심 평가를 진행하셨더라고요. 칼림바 연주를 할 적에 과제곡이 있고, 그다음에 연습곡이 이제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고, 스프레드시트 이제 사용하면서 거기에 아이들 이름을 적고, 이제 옆에는 이제 과제곡을 적음으로써 체크박스를 이제 삽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습곡을 이제 완료했는지, 그리고 과제곡을 완료했는지를 이렇게 체크 하시면서 아이들이 봤을 적엔 내가 어느 정도 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 정도 연습곡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해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저도 2학기 때는 이러한 과정 중심의 맥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스프레드시트의 체크박스 기능을 사용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저희 학교가 구글 클래스룸이랑 구글 미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그 구글 문서, 구글 슬라이드, 그리고 동영상 편집 어플, 스마트폰으로 하는 요렇게 이용해가지고 90초 책 속의 동영상 수행평가를 했거든요. 북 트레일러라고도 하는데요. 국어과 평가여서 영상의 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찍기까지의 과정을 평가를 했어요. 저희가 3분의 1 등교였을 때 2주간 학교에 오지 않으니까 그 기간 자체를 2주 내내 수행평가 기간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기 전까지 책을 읽은 거, 그걸 정리한 거, 스토리보드, 발표 내용,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음악이나 사진의 저작권 지키는 거, 요런 것까지 전부 다 그 노력과 과정을 평가로 진행을 했어요. 2주간. 그랬더니 아이들이 2주간 내내 수행평가를 하니까 본인들이 수행평가를 한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서로 도와주더라고요. 영상 촬영하는 거하고 편집하는 건 스마트폰 어플로만 하도록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찍는 게 편하고 저건 저렇게 수정하는 게 편해. 그래서 어플도 서로 소개시켜주고 가르쳐주는 시간도 자기들끼리 갖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정평가를 하는데 되게 좋았고, 아이들도 불만도 없고, 선생님들도 정리하는데 되게 편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운 평가였어요. 저는 일단 아이들이 활동지 같은 경우가 주로 자주 잃어버리거나 또는 놓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구글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평가에 좀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장 과정도 또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부분별로 약간 댓글 같은 형태로 피드백도 가능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교사의 좀 노력이 좀 요구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 블렌디드 수업할 때 이렇게 평가로서 한번 적용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네, 구글 문서나 구글 슬라이드 등을 통해서 평가 방법을 활용하셨는데 또 다른 평가 방법도 있을까요? 저희 올해 이제 아직 평가에 적용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올해 저희 학교가 음악 경연대회를 진행했었어요. 사실 이 시국에서 노래 부르고 이제 침이 튀길 수 있는 그런 악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몇십 명씩 와서 대회를 치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또 저희가 누구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뭔가 조금 더 끼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음악 경연대회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음악 선생님들끼리 생각해낸 거가 바로 플립그리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플립그리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아이들의 핸드폰에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고 영상을 찍으면은 교사가 관리자 모드로 이제 생성해낸 코드에 이제 영상을 자동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걸 사용하니까 아이들이 손쉽게 자기가 연주하는 영상을 찍은 다음에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 핸드폰에 그대로 저장이 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니까 훨씬 더 아이들이 노래 부르거나 악기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제한이 없었던 도구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플립그리드와 같은 방식은 체육과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신체 동작과 신체 활동을 확인받기 위한 건 동영상이 사실 최고잖아요. 네. 저도 동영상 형태로 과제를 받고 평가를 해봤는데 네네. 플립그리드가 아니라 그냥 생 동영상으로 받으니까 일단 용량도 어마어마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우리 피드백 주기도 어려웠었는데 플립그리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실제성 있는 평가는 동영상 평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자신의 최선을 계속 촬영하는 거죠. 계속 촬영해서 가장 좋은 걸 제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되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무섭고 떨리기도 하고, 다 하고 나오면 다 못했어 이런 식으로 항상 반응이 나오니까요. 아이들에게 무한정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그렇죠. 방법은. 시간 안에. 예, 그래서 참 아이들이 어떤 일시적 단기간 이 평가가 아니라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스스로 성장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원격 수업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의 평가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아이들의 수준도 함께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앞에서 소개되었던 수업 사례, 그리고 지금 토크쇼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2학기 전면 수업,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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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은 높은 수준이지만 전국의 교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도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전면 등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중고 일반 교실에서는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됨에 따라서 원격 수업이 교실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 환경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학기 전면 등교와 함께 미래 교실, 미래 수업을 향한 준비를 한 단계씩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수다 토크쇼는 기본적으로 2학기를 위한 수업 제안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 수업 교실 구축의 작은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